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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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런 현장에서 보니까 또 새롭네요. 그러게요. 네. 네네. 서울에서보다 또 강주에서 보니까. 네. 저희가 원래 이런 걸 원했었잖아요. 스튜디오를 그렇죠. 벗어나서 그렇죠. 현장에서 네. 좀 해보자. 저는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신입사원 때 첫 출장 갈 때 그 설레임 이런 네. 것까지 느껴졌었어요. 네. 설레셨군요. 네. 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좀 사실 어저께 좀 잠을 못 이뤘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약간 소풍 오는 느낌 같은 거 좀 있었어요. 네. 네. 역시 이렇게 스튜디오를 벗어나야 되나 봐요. 좀처럼 웃지 않는 학생회장님도 오늘은 그런가요? 미소가 활짝 폈네요. 네. 스튜디오가 많이 그럼요. 답답하셨었나 봐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아, 항상 그래요? 모든 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아, 그러시구나. 네.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저렇게 멋진 역할만 자꾸 하시니까. 네. 오늘도 여전히 티격태격 하시는군요. 아니요, 근데 애정 표현이에요. 제 나름대로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면사포 팀이 어디로 왔는지 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강주에 왔습니다. 네. 저희가 강주에 왔고 빛고울 여기가 광주. 네, 여기 지금 어디냐면 2017 강주 에이스 잡 페어에 저희가 직접 와서 네, 지금 공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강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구인 구이자의 만남의 장에 저희가 또 와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문화의 도시 광주 네. 이렇게 큰 행사에 면사포 팀이 초대되다니 참 기쁜 일이 아닐 수 네. 없네요. 네. 초대해 준 거 맞나요? 네, 초대 받았습니다. 저희가 온 건 아니죠? 네, 오늘 면사포 진행은 조금 특별하게 해보려고 해요. 네. 오늘은 단체 면접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단체 면접이요? 네, 뭐 토론을 하나요? 아닙니다.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그 면사포 팀이 후회하지 않게 열심히 컨설팅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좀 탁탁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시원시원스럽게. 네. 그러면 간단하게 개인 면접과 집단 면접의 차이에 대해서 조언 한마디씩 팁을 좀 드린다면요? 기본적으로 그 집단 면접 같은 경우에는 뭐 비교를 당한다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의 어떤 자세, 음. 어떤 눈빛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또 다른 사람들 함께 하기 때문에 약간의 적극성을 더 잘 보여줘야 되는 거. 안 그러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를 시켰을 때는 가급적 너무 기다리고 있지 말고 좀 뭐 손을 들어서라도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어떤 이런 자세나 이런 걸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면접관을 좀 많이 들어가 보고 그러면 답변 내용보다도 태도가 훨씬 더 눈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찍어보고 내 모습을 보고 이런 과정이 중요할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네. 그 면접 시간을 오롯이 내가 점유해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쵸. 집단 면접은 그쵸. 우리가 여기 출연하는 그 함께 참여하는 지원자들과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시간을 내가 많이 점유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좀 띠고 네. 또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호감 있는 자기소개 네. 준비가 참 중요하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저희가 단체 면접을 볼 지원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두 지원자는요. 오비 맥주의 영업 그리고 네. 우리은행의 일반직 입사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아, 같은 분야 네. 지원이 아니네요. 네. 다른 좀 직무지만 저희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공통점일까요? 네, 영업을 한다는 점에서 좀 공통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일반직 행원으로 입사를 하더라도 고객을 만나는 게 이제 영업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공통점으로 꼽고 싶고요. 인성 면접을 좀 위주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이런 게 또 우리의 또 면사포의 새로운 도전이 네. 시작되는 거네요. 네. 네. 면사포도 이렇게 새로운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네. 네, 도전을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도전은 뭘까요? 더 새로운 네네. 네, 현장에 저희가 오지 면접 보는 않을까 거 네, 이번이 시작인데. 왜 그러세요? 저희가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 뜨거운 현장에서 한번 모의 면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경훈 씨부터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광대학교에 재학 중인 최경훈입니다. 저는 우리은행의 지역 전문가로서 지역을 위해서 제가 평생 동안 살아온 익산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저는 지역 전문가로 우리은행 입사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 경영학부에 재학 중인 김유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비맥주의 영업관리직에 지원하고 있는데 해외 영업을 나감으로써 오비맥주가 세계 수출 맥주 1위를 서포터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두 분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생각나시는 분 먼저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표현하는 단어이기에 저를 많이 본 사람들이 저에게 했던 별명처럼 불렀던 말이 최어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사하면 이제 좋은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최경은 어렵게 사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항상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을 멈추지 않고 도전을 해왔습니다. 뭐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기획, 제조, 그리고 과는 다르지만 뭐 전자 제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전기 쪽 배선을 짜본다거나 그런 도전을 하고 지속적으로 어렵게 제가 좀 일을 해왔기 때문에 애들은 어렵게 산다라는 의미로 최어사라 불렀는데요. 그만큼 저가 지금까지 3년 동안, 4년 동안 해왔던 도전 의식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뚜기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네. 저는 도전하는 걸 즐기고 실패하는 것을 오히려 즐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저의 좌우명에서 돌이킨 것 같습니다. 항상 어떤 것에 제가 하고 싶은 거에도 도전해봤고 좀 여러 면에 도전을 해봤는데 시련은 있었지만 실패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삶의 도전에 있어서 어떤 게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드는지 기억나는 경험 하나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원래 호텔 바텐더가 꿈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타이밍이 맞지 않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쳤지만 제가 타이밍을 만들었고 모든 걸 포기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직접 개척을 하였습니다. 비록 실패는 하였지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용기를 내보았고 또한 그러한 자신감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유한 씨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할게요.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과도 친한 친구가 있다면 하나만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한 명만? 저는 친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친구는 저랑 반대되는 성격으로 저는 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고 좀 낯선 사람에게도 쉽게 다가가는 성격이라면 그 친구는 표현은 거친데 되게 정이 많고 되게 낯을 가리는 성격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러한 성격인 친구와 가장 친한 이유는 다름을 인정함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시너지가 오히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성향이 다르다 보면은 마찰이나 갈등이 좀 생기지 않나요? 사실 그런 부분은 있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표현을 좀 나긋나긋 좀 칭찬하고 좀 남을 배려하는 소통을 원하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의사 표현을 할 때 굉장히 강하게 하는 편이어서 그럼 본인이 스스로 배려하고 있기 때문에 친하다고 생각하나요? 저만 배려하는 해서는 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서로의 배려가 있고 그런 친구라는 단어로 존재하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친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아요. 그다음에 경훈 씨. 네. 경훈 씨는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렇죠? 네.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거 한 가지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자랑하고 싶은 거는 제가 2학년 때 처음 시작했던 초록우산 마케터즈였습니다. 이제 많은 학생들이 초록우산을 모르더라고요. 초록우산의 특징이 TV 광고를 통한 이제 유명 배우님들 그리고 유명하신 분들이 TV 광고로 나오는데 학생들이 원룸에 살면서 또한 기숙사에 살면서 TV를 보지를 않으니 TV 광고를 아예 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초록우산을 더 알고 후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에 대한 전반적인 행사를 진행했던 게 가장 생각이 납니다. 그 부분에서 왜 가장 큰 성취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첫 번째로는 제가 팀으로 활동해서 이뤘던 첫 번째 성취였고요. 항상 혼자 하는 게 익숙했었거든요. 저는 제가 대학교에 재수를 하고 나서부터 약간 위축된 마음에 사람들을 잘 만나지를 않았어요. 근데 학교에 와서 이제 학생들과 처음으로 했던 프로젝트 그리고 함께 했던 이제 부처럼 활동했던 그런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본인은 팀으로 활동할 때 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저는 처음에 했을 때는 그냥 알아보는 역할을 했어요. 사전 조사하고 답사하고 또 이제 행사할 때 물건 옮기고 이런 일을 처음에 했는데 두 번째 할 때는 직접 나서서 기획을 했습니다. 팀장으로서 이제 어떠한 마케팅을 해야 될지 또한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낼 수 있는지에서 좀 더 많이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한테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 경훈군 같은 경우는 창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네. 유한군도 바텐더 관련해서 큰 의미가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근데 생각보다 너무 포기가 빨랐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유한군부터 말씀 좀 해주실래요? 저는 사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1순위는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러한 선택을 함으로써 가장 먼저 포기해야 했던 게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이 너무 심하게 반대를 하였고 그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작정 서울로 떠났습니다. 사실 일을 하면서 제가 가장 원하고 정말 해보고 싶던 일이었지만 가족이란 가치가 더 컸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돌아서게 근데 되었습니다. 반대했는데 무작정 떠났다면서요. 예. 그 당시는 좀 가족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었나요? 사실 제가 20살 때부터 바텐더가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을 아버지에게 설득을 하였지만 실패하였고 25, 20대 중가운데 있을 때 저에게 있어서 가장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실패하더라도 도전해보고 싶어서 무작정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창업에 대해서 포기한 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네. 처음 창업을 결심했을 때부터 제 길은 창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자 하는 걸 좋아했었기 때문에 나는 남 밑에 일을 못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창업을 시작을 했는데 창업에 대해서 3년 동안 공부하고 또 육성사업 하면서 대표님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아직 창업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해도 대표님 소리를 듣다 보니까 제게 맡겨진 또 주어진 일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근데 저 자신이 그거를 전부 다 책임지기에는 너무나도 모자란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아직 사회에 대한 경험도 없던 아이였고 또 실제적으로 밖에 나가서 해본 것도 없었는데 그냥 하고 싶다라는 일념 하나에서 창업을 해서 내가 나간다는 것은 이거는 저에 대한 피해도 되지만 저와 함께하는 친구들에게도 그리고 저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저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에게도 이거는 당연히 아닌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이 일반적인 기업도 아니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그 뒤에 이제 시도할 사람들과 또 뒤에서 또 함께할 사람들이 전부 다 피해보는 거를 제가 대표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서 창업은 언제라도 할 수 있고 창업은 언제라도 내가 도전할 수 있지만 사회생활 경험을 하는 거는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은행 입사하는 게 우리은행에서 뭔가를 이루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은행은 이제 과정인 거네요. 나중에 창업을 하기 위한 뭔가를 배우고 그런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유한 씨는 되게 다양한 영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 중에서도 근데 주류라는 이 영업을 선택하셨는데 이 주류 분야의 영업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맥주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적당한 주류는 적당한 술은 사람들과 친밀해지는데 도움이 되고 저는 소통의 하나의 방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의 바텐더 경험을 통해서 주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업 쪽에서도 주류를 선택하였습니다. 그 바텐더에서 일했던 그 경험을 어떻게 주류 영업에 적용시킬 수가 있죠? 저는 충분히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텐더를 통해서 이렇게 1대1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고객이랑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면이 주류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가장 부분은 뭐 다른 영업을 하는데도 어느 정도는 다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특별히 주류 영업에 본인이 약간 바텐더로서의 어떤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더 있나요? 기본적으로 주류에 대한 애정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애정이 주류 세일즈를 할 때도 반영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할게요. 주류 영업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이제 점포에 우리 거를 넣고 싶은데 경쟁사 제품을 쓰고 있어요. 네, 맥주를 쓰고 우리 제품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본인이라면 어떻게 거기에 있는 매장을 설득할 것인지. 오비 맥주는 다양한
40여 종 이상의 술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트렌드에 맞게 그 가게 분위기에 맞게 다양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면서 저는 다양한 술을 권해드리면 좀 더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부분으로 어필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통계라는 게 무슨 말이죠? 사실 지금 오비 맥주가 국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어떠한 맥주가 가장 판매가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소비자는 어떤 맥주를 선호하며 특히 여성 같은 경우 어떤 맥주를 선호하며 이러한 통계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저는 그냥 뜬구름 잡는 세일즈가 아니라 좀 구체적이고 정확한 믿음이 가는 세일즈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경훈 씨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지역사회 쪽에서 행원으로서 좀 역량을 펼치고 싶다고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어떤 지역사회 특징에 맞추어서 만약에 영업 전략을 짠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쉽게 저희 집 앞에 있는 우리은행을 예로 들겠습니다. 저희 집 앞에 있는 우리은행이 영등점 우리은행인데요. 타 은행과 다르게 2층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은행을 올라가면서 보니 엘리베이터는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위해서 올라가는 곳에 장애인을 위한 그 휠체어를 올릴 수 있는 경사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하신 이제 할머님분이나 아니면 장애인분들이 직접 올라가기가 힘들어서 이제 위에 요청을 해서 내려오셔서 끌어올려서 올라가시거든요. 그러한 점에 있어서 장애인이 사용하기 좀 편하고 또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편한 그런 시설에 대한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적으로 2층에 있는 거는 옮길 수는 없으니까 2층으로 가기 쉽도록 이제 만들어 주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이러한 기획을 좀 짜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오비 맥주에 지원한 이유는 경쟁업체 하이트와 달리 저는 그러한 부분이 가장 끌렸습니다. 자율 속에서의 질서, 그리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문화, 그러한 문화가 끌렸기 때문에 저는 오비 맥주에서만이 저의 가장 큰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우리은행을 선택한 이유는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우리 은행은 다른 은행과 다르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두 분 이렇게 현장에서 이 현장감 있게 또 네. 면접을 보니까 저도 네. 기분이 색다른데요. 네. 두 분 다 장단점이 잘 돋보였던 그런 면접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잘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삼촌부터 그러면 각각 지원자분들에 대해서 네. 말씀 좀 해주세요. 그 경훈 씨 같은 경우는 아주 잘했어요. 잘했는데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제가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볼 때부터 좀 네. 우려가 됐던 게 뭐냐면 두 분도 느끼셨겠지만 좀 부정적인 표현들이 좀 많죠. 네. 뭐 힘들었지만 당황했다 이런 게 많아서 네. 좀 부정적인 성향을 가진 친구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좀 밝고 좀 그래서 좀 우려는 불식이 됐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좀 많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창업 아직도 생각 있냐 그랬을 때 그걸 바로 인정을 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 번 물어봤죠. 그러면 우리은행 취업이 뭐 창업을 위한 어떤 과정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것도 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우리은행 측에서는 과연 이 사람을 과연 뽑아야 될 것인가? 언제라도 우리한테 다 배웠으면 네. 나가서 창업할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면접관 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웠습니다. 네. 지금 최경훈 씨 그럼 이어서 계속 말씀해 보실까요? 최경훈 씨 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전반적으로 다 좋았어요. 뭐 약간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게 좀 좋았고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좋았었고요. 어떤 표현을 쓸 때 이렇게 우리 보통은 뭐 배우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배우님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친구는 좀 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좀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구나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표현, 작은 부분이었지만 그게 좀 사실은 쉽게 나오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고 뭔가 질문에서 시원시원스럽게 말하는 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만 뭐 혼자서만 하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내가
사람들과 같이 함께해서 뭐 성취감을 느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약간 굳이 저런 표현을 할 필요가 없는데 나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말을 정말 잘하는데 지나치게 솔직하다. 그 부분이 약간 적당하게 숨길 거 숨기고 면접에 맞춰서 말을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아는 사람한테 자신의 어떤 진실을 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수정하면 굉장히 좋은 면접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네. 경훈 씨는 적극적인 모습이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네. 네, 발언 공통 질문에서도 몇 번씩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었고 뭐 막힘없는 이야기들을 잘 해줬었는데요. 앞에 있는 영업점을 방문했을 때 장애인 고객을 위해서 어떤 그 아이디어를 제시했던 부분은 또 관심 있게 본 것이 아닌가. 뭐 많은 방문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본 부분은 또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김유한 씨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까요? 그건 또 이제 학생회장이 먼저 네. 이번에는 유한 씨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특별히 흠이 없고 좀 인성적으로 봤었을 때 모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고 뭐 본인도 스스로 좀 그런 표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나긋나긋하고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고 근데 실제로 면접을 할 때도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고요. 네. 특히 뭐 제가 했던 어떤 질문 중에서 친한 친구의 어떤 이유나 이런 부분에서도 반대되는 어떤 성향의 어떤 친구들과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사람들과 좀 어울릴 수 있다는 어떤 부분에서도 좀 좋았었고 면접을 전반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자기 할 말을 잘했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아주 흡족한 최근에 네. 봤던 친구 중 가장 괜찮았던 학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네. 이 미소를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괜찮은 지원자를 만났을 때의 느낌. 네. 칭찬만 하셔서 이제 제가 좀 네. 악역을 네. 해야 할까요? 저도 굉장히 좋았어요. 잘하고 그다음에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그런 게 네. 있는데 좀 어수선함이 좀 많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잘했어요. 뭐 손가락이나 눈동자 뭐 이렇게 생각할 때 위를 보고 이런 것들은 좀 고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만 고치면 굉장히 더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제가 좋게 봤던 부분은 뭐냐면 질문을 할 때 면접관이 한 질문을 집중해서 듣기 위해서 몸이 앞으로 가면서 귀 기울여 듣는 그 모습이 있었어요. 얼굴에서 그게 보여져서 저는 그게 사람을 만나고 영업을 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조금 자신 있는 모습을 손가락의 움직임이 좀 너무 긴장된 걸 보여주셔서 더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분 모의 면접 어떠셨나요? 굉장히 어렵네요. 처음이라서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긴장 많이 하셨어요? 네. 네,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경훈 씨부터 가장 어려웠던 답변이 무엇이었나요? 저는 창업 물어볼 때 가장 어려웠어요. 창업을 왜 포기했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대답하기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대답하면 이제 뭐가 걸리고 이렇게 대답하면 뭐가 걸리고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너무 많아서 오히려 더 대답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소서 때부터 우려를 했었어요. 이 사람 창업에 대해서 미련을 떨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창업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만두는 경우들을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안심시켜라 그런 의미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확신을 드려야 돼요. 저는 창업보다는 이쪽이 더 낫다고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고민이 안 끝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련이 있으세요? 아직도? 아직 한편으로는 좀 미련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더 대답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보이는 거예요. 네. 이제는 미련을 완전히 끊으셔야죠. 실제로 그러니까요. 우리는 취업을 하시려면. 네. 그게 배려인 것 같아요. 그분들에 대한.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유한 씨는 어떤 질문이 가장 곤란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고 싶던 일을 왜 포기하게 되었냐 그 질문이 가장 어려웠던 것 저는 같습니다. 항상 어려운 질문만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대답을 기대하셨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텐더도 아까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저희 꿈이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꿈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강하게 표현을 하셨으면 또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까. 면접관들은 그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쭤봤는데 당연히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뭐 그런 면에서는
잘 대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저희가 두 분의 그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서도 따뜻한 한마디씩 해드려야 되겠죠? 네. 저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유한 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전 좋았거든요. 뭐 답변을 할 때 좀 제가 물어본 질문이나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 다 듣고자 하는 어떤 부분들, 그냥 어떤 본인의 어떤 성향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적절하게 잘 설명했다고 느껴졌고요. 그래서 저는 뭐 면접 연습은 끝없이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은 다만 오늘 좀 많이 지적된 부분 중에 하나가 저도 느꼈지만 좀 자세와 태도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약간 막 손을 자꾸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자꾸 눈이 돌아간다든지 이 면접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아주 예의 바른 자세를 한다고 하게 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경훈 씨 같은 경우에는 말을 정말 잘하거든요. 아마 본인이 그래도 사업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도 많고 자신의 의사 표현도 되게 분명한 것 같아요. 다만 뭔가 제가 느꼈을 때는 근데 은행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사실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살짝 좀 들었었고 경훈 씨 같은 경우에도 좀 자세나 태도 이걸 좀 더 올곧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삼촌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경훈 씨 같은 경우는 그 은행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잖아요. 돈을 다루는 곳이라 정직성, 신뢰도 이런 게 좀 중요한데 너무 그 솔직한 게 단점일 수도 있지만 또 그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너무 솔직해서. 근데 이제 그 솔직함이 다른 사람을 우려시키는 솔직함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고요. 대신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좀 이런 거 특히 어른들이 참 좋아할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잘 살리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유한 씨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주류 영업이 좀 빡센 현장인데 그런 거보다는 좀 어떤 서비스 좀 이쪽 뭐 이렇게 그런 곳에 더 잘 맞는 사람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호텔리어라든가 뭐 이런 그런데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류 영업 쪽에서는 이런 평가를 듣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려고 그러면 오늘 자꾸 부드럽고 따뜻한 것만 보여줬는데 물론 좋은 부분인데 이제는 좀 강하기도 하고 이런 면도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거는 아마 목소리나 어떤 에너지를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근데 어쨌든 그 부드럽고 뭐 사람을 좀 편하게 해주고 이런 경청하려고 하는 자세 이런 거는 계속해서 앞으로 그 살아가시면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계속 가져가야 될 강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점은 살리시고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 좀 보완해 나가셔야 될 게 바로 에너지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두 분 원하시는 꼭 기업에 취업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